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들간들님 맞으시죠? 네. 네, 내일 간이식 수술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의서 받는 거를 좀 진행을 할까 해요. 혹시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이거는 수술 동의서고요. 수술 동의서 같이 한번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수술 진행하는지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겠어요. 간이식은 반드시 전신 마취하에서 수술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간이식 수술은 워낙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미 입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완료했고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간이식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취를 할 때도 마취과 선생님들이랑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최대한 환자분이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전신 마취를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될 거고요.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편이기도 하고 수술 중에 출혈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는 마취과 선생님들께서 환자분 몸에 여러 가지 관 같은 거를 삽입을 해서 출혈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 그 약물을 빠르게 주입할 수 있게 굵은 관 같은 것들을 잡게 될 거예요. 대부분은 목에 중심정맥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삽입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게 되고 특히 심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량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갑자기 위험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래도 가끔씩 발생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워낙 간을 다 드러내고 출혈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중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마취과 선생님들이랑 긴밀하게 해서 수술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수술 추정 소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일 수술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희가 수술 시작을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수술 끝나는 시간은 저녁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간이식을 받은 분들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병동으로 수술 끝나고 나서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중환자실로 퇴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도 보통은 한 2, 3일간 모니터링을 하고 안정화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병동으로 전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중환자실에 가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 교수님들이랑 여러 과 선생님이랑 상의 후에 조금 더 며칠간 중환자실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어서 수혈 가능성 있고 대량 수혈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과정은 수혜자이랑 동시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다른 수술방에서 공여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공여자의 오른쪽 간을 이식을 필요한 간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공여자에서 나온 오른쪽 간 사진입니다. 오른쪽 간을 떼고 공여자는 왼쪽 간만 남기게 되는데요. 오른쪽 간은 공여자의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체 간이식이기 때문에 공여자분도 수술 후에 별탈 없이 회복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여자의 간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혈관을 절제해서 들고 나올 거예요. 적출한 간을 환자분의 혈관에 하나하나씩 문합을 해서 이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이 본인 간은 남게 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수혜자분의 간은 다 적출을 하고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남는 간은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기증자에게서 받은 간만 본인에게 남는 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하나하나 여기 빨간색 부분은 동맥이고 파란색 부분은 정맥인데요. 요거를 환자분의 동맥과 정맥에 하나씩 이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여기 초록색 부분은 담도인데요. 담도도 본인 담도랑 같이 문합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전신 마취를 하고 또 큰 장기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걸 먼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라던가 가끔 가다가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로는 뇌로도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라던가 뇌경색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의 기저질환에 따라서 발생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술을 크게 하셨으니까 통증이 발생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수술 후에 통증 조절할 수 있게 무통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프실 때마다 버튼 누르면은 진통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수일 후에는 어느 정도 좀 통증이 조절이 된다 싶으면은 먹는 진통제로 변경하실 거예요. 그다음엔 출혈인데요. 간은 워낙 출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하고 원래도 간경병이 많이 진행돼 있던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고인자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출혈이 잘 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에 수혈도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 후에도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식 반응 간 기능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냐에 따라서 응고인자라던가 또 혈소판 수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돼서 출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출혈 규모가 적다던가 아니면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화 하면은 시술로 지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감염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간이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면역 억제제를 수술 후에 복용하시기 때문인데요. 면역 억제제로는 뭐 스테로이드라던가 뭐 타크롤리무스, 또 MMF 같은 면역 억제제를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면역 억제제는 그 받은 간에 대해서 본인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지 않게 드시게 되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그 반대작용으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간이식을 받고 나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1인실에 꼭 계시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염내과와 상의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간과 담독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출된 담즙 자체가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농양으로 바뀌게 되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관을 삽입해서 담즙을 배액을 한다던가 아니면 담즙이 누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스텐트 삽입 같은 시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부위 협착이 또 중요한 합병증인데요. 수술 과정이 여러 가지 혈관, 간동맥, 간정맥, 간문맥, 담도를 서로 이어주는 수술입니다. 이 이어준 부분이 협착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는 초반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 초음파로 주로 보게 되는 것들이 동맥이라는 정맥, 담도 이쪽에 연결 부위에 협착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 연결 부위로 혈류가 잘 가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초음파로도 애매한 소견이 보이면 추가적으로 CT를 촬영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협착 부위가 발견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요. 담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협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스텐트라던가 관을 삽입해서 담도 협착을 해결하는 시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혈전증이고요. 혈전증은 간 동맥, 간 문맥 등의 주요 혈관에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이라던가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을 복용하신다던가 재수술 같은 것들이
또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마취합병증이라도 호흡기 합병증인데요. 요거는 모든 수술에 해당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술 후에는 꼭 무기폐라던가 폐렴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이 호흡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구를 드릴 텐데요. 그거는 꼭 열심히 부으시면서 호흡 재활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간 기능과 좀 장기적인 면에서 보는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식받은 간이 간 부전이 오거나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간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건데, 만약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성 거부 반응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식받은 간에 대해서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던가, 경험적으로 면역제제를 또 고용량으로 사용해서 급성 거부 반응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으로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아도 추후에 뭐 1년, 2년 언제든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라던가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드시고 계시는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신부전이라던가 신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투석을 진행을 한다던가 신장내과 협업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하단에 사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술을 진행에 동의하시면 손가락으로 사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확인되셨습니다. 내일 수술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